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아기를 키우고 있는 금수강산 가족이에요. 최근 한라와 태백이가 함께 자는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만큼 걱정하시는 분들의 염려도 많았는데요. 대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털 기관지 문제. 고양이 털은 호흡기 건강이 좋지 않아요. 아기 천식 걸리니 같이 키우지 마세요. 고양이 털이 목구멍에 들어가 질식하면 어쩌려고요? 이런 댓글을 쓰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주로 고양이 털이 체내로 들어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주장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의사 미야홍철쌤이 고부의 프로에서 언급하시길, 만약 그렇다면 난 이미 숨막혀 죽었어야 한다. 털을 먹어도 기관지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먹은 경우에도 배설된다 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위 대장 내시경을 했었는데 다행히 털은 1도 없었네요. 다 배설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도 빗질, 집안 청소 깨끗이 하면 위생적으로 좋아요. 빗질은 털날림도 줄여주고 고양이 헤어벌 관리에도 좋거든요. 두 번째, 알러지 면역질환 문제입니다. 저도 알러지성 비염을 가지고 있는 터라 한라 낳기 전에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다행히 아기가 고양이 강아지 알러지 증상은 없네요. 태어난 아기가 강아지 고양이 알러지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알러지가 없다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해외 연구에서는 신생아 때 반려동물과 함께 자란 아이가 천식, 기관지, 알러지 면역성 질환에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공격성 행동 문제. 고양이가 아기 가슴 위로 올라가 아기가 질식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실제 사례인 만큼 조심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유아 돌연사 가장 큰 원인은 침대에서의 질식입니다. 즉, 아이는 꼭 반려동물이 아니더라도 혼자 두면 안 되고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기와 고양이 모두 행동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고요. 강아지, 고양이가 아기 물면 어떡해요? 다 큰 고양이, 강아지는 사실 아기에게 잘 다가가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서 별로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아기 고양이는 호기심, 에너지가 아주 많아서, 그리고 이갈이 때문에 가볍게 물기도 하고, 아기는 고양이 꼬리를 잡아당기기도 하는데 보호자가 옆에서 잘 지켜보면서 교육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네 번째, 기생충 감염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톡소플라즈마입니다. 임산부가 이 균에 감염되었을 경우 유산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도 비싼 돈 주고 검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면 산부인과에서 꼭 이 검사를 권합니다. 검사 결과 톡소플라즈마는 없었고요. 하지만 최근 알아본 바로 톡소플라즈마는 국내 감염 사례가 거의 없고, 실내 생활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는 고양이가 톡소플라즈마를 가지고 있을 확률 자체가 극히 낮다고 합니다. 이 외에 다른 기생충도 실내면은 문제가 거의 없으나 있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구충약을 먹이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해요. 백신 접종, 구충제 잘 먹이기, 지방 청소 잘 하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아무도 댓글에 의견을 주시지 않았지만 아기와 반려동물을 함께 키울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육체적, 시간적,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육아는 경험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면 아이 하나 더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양육 비용은 당연히 들고요. 아기, 반려동물과 하루 종일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에요. 신생아는 4시간에 한 번씩 밥을 먹어야 하고 하루 8번 기저귀 갈기, 자기 전 목욕도 매일 해주고요. 깨어있을 때에는 신나게 놀아줘야 해요. 강아지, 고양이도 밥 챙겨주고 사냥놀이, 산책하기, 그리고 매일 고양이 화장실도 청소하고 강아지 배변 패드도 갈고, 아이들 케어하다 보면 엄마 아빠 체력이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와 반려동물 함께 키우기,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너무 단점만 말한 것 같아서 이제 장점을 말해볼게요.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첫 번째, 아기 건강상의 장점이 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반려동물과 함께한 아이가 피부, 기관지 질환, 면역 질환에서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서 건강한 신체 활동이 많아지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 사냥놀이도 해줄 수 있고, 강아지 터그놀이 하면서 함께 놀아주기, 산책하기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이유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한 아이가 감성 지능이 더 높다는 연구가 있어요. 공감 능력, 사회성, 동정심, 생명 존중 의식, 책임감 등등 함께해서 얻을 수 있는 심리 발달상 장점이 많습니다. 아기에게 또 한 명의 친구, 가족이 생기는 거니까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 행복도도 더 높아진다고 하네요. 세 번째, 지능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한 아이들이 지능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무래도 같이 활동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인지 발달이 되고 자존감, 도전정신, 충동 제어 등의 효과가 있어 자연스레 성취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아기와 반려동물 모두 키우는 것이 조금 힘들기는 하나 저희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훨씬 커요. 아기 키우는 것이 반려동물보다 좀 더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 때 강아지, 고양이를 보면 엄청 큰 힐링이 되고 위로를 받고 있어요. 아기와 반려동물 함께 키우기. 조금 힘들지만 많이 행복해요. 아이들을 위해 강아지, 고양이를 입양한다는 생각은 조심스럽지만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과 육아를 함께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조금은 개선되었으면 하네요.